배후 용두삼 1호.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부터 보시죠. 이 대표 습격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DNA 감정, 피해자 의복 정밀 감정, 휴대폰 포렌식, 필적 음성 감정, 통합 심리 분석 등 철저한 과학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한 부산지검 1차장의 브리핑 결과 배후는 없다라고 결론을 낸 셈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면 검경이 모두 다 이 대표 피습에는 배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고도로 습격된 범행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경찰이 무언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현장에 혈흔을 지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서 그 이후에 나온 지금 검찰의 수사 일종의 결과일 텐데 배후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피습이 생긴 이래 배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가 조금이라도 나왔습니까? 전혀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피습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헬기 타고 서울 가서 수술받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러다 당적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또 홍익평 원내대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 가서 수술하면서 이게 엄청난 많은 파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볼 땐 전략적이라고 보는데 뭔가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펜으로 죽이려고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은 지금 현 정부가 배후 세력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이제 검찰이 물론 경찰 수사를 잘했지만 검찰에서도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관계자만 114명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CCTV랄지 뒤질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뒤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까지였어요. 그 거짓말 탐지가 이런 사건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이 명백하고 조사를 엄청 해봤는데 공범이랄지 배후 세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건데 검찰의 추후에 또 민주당의 어떠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해봤는데 공범이 없었다고 결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 결과에서 브리핑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배후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엉터리 주장이고 그건 정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100%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 브리핑 이후에는 그렇게 배후 이 얘기는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배후가 없다라는 수사 결과 검찰이 밝혔습니다. 과연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피습을 당한 셈이 됐는데 과연 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배후가 없다라는 결과를. 아니면 계속해서 배후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축소 내지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까요? 어제 민주당이 정무위를 단독 소집하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테러센터에서 이 대표 피습을 유출하거나 축소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시 56분에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이 이복 여기에서 보면은 노인으로 나오고 과도로 바뀌고 출혈량이 적은 걸로 나오고 1cm 열상 경상 추정한다고 나옵니다. 대테러센터에서 이것을 유출했다고 축소했다고 그렇게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사지를 한 거죠. 이거는 왜곡을 한 거죠. 누군가가 대테러센터장이나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걸 테러라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테러센터에서 축소 왜곡한 사실은 없습니다. 센터에서 조직적으로 배포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청 상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상황 보고서를 받았고 간부진에게 내부 공유만 하였습니다. 이 배후로는 들어갔는지 몰라도 여전히 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이 대표 피습을 축소시키거나 왜곡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박성규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저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좀 언제까지 저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김광석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조사할 것 이제까지 조사 충분히 다 했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해서 나온 이제 결론들이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뭐 분명하죠.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 총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하나의 소재로 삼겠다는 그 의식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보면서 타당하다고 여길 만한 어떤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해야죠. 네. 조금 전에 대테러센터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1보 때는 이랬는데 2보 때는 이렇게 달라지고 3보 때는 이렇게 달라지고. 예. 저거는 작은 조직에서도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선 급한 것들은 쉽게 확인되는 선에서 얘기하고 1보가 2보에서 수정되고 2보가 3보에서 수정되고 4보로 그렇죠. 그렇게 수정되면서 정보를 맞춰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아마도 본인들도 얘기하면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까 어떤 의원은 질의하면서 살짝 웃기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좀 느껴지고 하나는 좀 꼭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양극단이 정말 나눠져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정치 풍도가 만들어낸 비극이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정치인 당사자들이 만든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커터칼에 주목하고 커터칼이 뭐 완월도가 될 때까지 우리 좀 힘을 합차자 하는 그런 무서운 얘기까지 본인이 SNS에 올렸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의 일선에 계신 분들, 당신들의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특히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정립되지 않은 좀 덜 성숙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정도로 어떻게 가는지를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죠. 지금은 불안한 상황도 안정화 쪽으로 마음을 몰아가야 되는 상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피습을 두고 민주당이 음모론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태도에서 교훈 얻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영현 대변인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음모론 장사다라고 비판한 대목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흔을 치운 건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 대테러 센터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를 했던 것 아니냐. 이 대표의 셔츠가 왜 저기에서 발견되느냐 등에 대해서 여전히 민주당이 음모론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배현진 의원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게 배현진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음모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의 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 네. 그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정무위원회가 단독으로 열렸는데요. 글쎄요, 정무위원회가 당대표 그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질의를 하는 그 본래 목적이 그런 위원회인지 좀 의아하고요. 예. 뭐 물론 그 민주당에서 의심이 있다면 그거는 또 명명백백하게 해결이 해야 되고요. 뭐 한동훈 위원장도 글쎄요, 뭐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배현진 의원에게 뭐 배워라 하면서 계속 정치 공세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더 심각하게 우려가 될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자정작용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좋은 말을 씁시다. 뭐 상대를 혐오하지 맙시다. 최소한의 신사협정이라도 맺는 저는 신용이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민생이 중요하면 민생에 대해서 원내에서 그러면 만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자.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서로 저렇게만 하면요. 저는 정치적인 공방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재현 대변인님, 네.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도 배우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배우가 있는데 왜 배우를 안 밝혔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절차입니다, 절차. 그 정무위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부산 경찰청장이 왜 이 살인 미수자 실명 공개 안 하냐고 했을 때 답변이 이 사건은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중대 범죄가 아닌데 왜 대테러 센터를 운영하고 대통령께서 가용자산을 모든 걸 이용해서 응급센터 이용하라고 했냐.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테러 센터장이 그러면 그럼 뭐 1보든 2보든 3보든 이것들이 어떻게 기자들한테 최초 보고가 사실 현장의 스케치와 지금 그 당시에 대테러 센터의 그 내용이 다르냐고 문제 제기하니 센터장은 우리가 공유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그럼 누가 공유했냐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센터가 이 사건을 규정을 이것이 테러인지 단순 뭐 우발적 사고인지 그 규정 자체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권익위에서는 사고 발생 3주 만에 권익위에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 이재명 피해자를 헬기 타고 했는데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고발해서 지금 조사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왜곡 수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살인 미수자가 동기는 이해가요. 이제 뭐 삶이 어렵고 주식 투자 실패했고 뭐 극단적 혐오 정치했는데 이것만으로 해서 백주대장세 그 야당 대표를 목숨을 노릴 수 있을 만한 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8장 진술서 설명문인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열람이라면 열람. 예. 의원들도 보면 국가정보기술 보안 관련해서도 열람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열람조차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금 죄송한데 이게 피습 음모론 장사할 이유도 없고요. 다른 여러 가지 호재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장사하고 네. 총선을 위한 거는 아니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 아니 근데 열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기록에 대해서 누구도 열람할 수가 없어요. 네. 변호사도 열람이 안 됩니다. 물론 그 범인의 변호사는 열람할 수 있죠. 복사할 수 있지만 아무한테도 열람이 안 된다. 그렇죠. 기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랄지 피해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도 열람할 수 없어요. 그 공공기관이 열람하고는 정보공개 청구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좀 약간 배현진 피습하고 이재명 대표 피습이 약간 비교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cm의 뭐 이쪽 저쪽 열사이냐 자사이냐 그건 좀 비슷하겠죠.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면 왜 구속을 안 시켰냐고 굉장히 이의 제기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죠. 아, 배현진 의원 피습범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죄명에 대해서도 아니 머리를 돌러 가겠으면 이게 살인 미수지 왜 특수폭행 특수상해냐? 이건 대테러 뭔가 센터가 무언가 지금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왜 배현진 의원 경찰이 피습에 수사를 대해서. 특수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영장 청구 안 했잖아요. 네. 아니 이 대테러범을 왜 영장 청구하냐?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왜 병원에 입원시켜갖고 편의를 봐주냐? 네. 그리고 왜 경찰에 특혜를 주냐?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지 왜 입원시켜놓고 병원 가서 조사를 하느냐? 이거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현진 의원은 그 응급해가지고 수술받은 의원이 서울대병원 아니에요. 1급 병원 아니고 2급 병원 가서 그냥 수술 받았거든요. 아, 왜 2급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했느냐?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나는 2급 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예. 이재명 왜 헬기 타고 1급 병원 갔느냐. 예. 비교가 되면서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지켜 모범을 보여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잘 봐라. 이제 그런 취지로 발언한 거죠. 음모를 제기하자면 배현진 의원 피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음모 제기할 수 그걸 있다. 제기할 그런 수 식이면 있죠. 그런 말씀이군요. 네. 어쨌든 이런 테러는 안 돼야 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에서는 예년 총선과 달리 금번 사건 등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됨으로써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